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제육덮밥, 그리고 요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짜장면.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한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최고의 요리 유튜버 중 한 분이신 환희의 주방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려는 프로젝트가 한식 점검 해제예요. 돼지고기는 잘 안 되고 닭고기는 너무 흔하죠. 한식만의 느낌을 살리기에 부족한 고기. 그렇다고 쇠고기를 쓰기에는 뭔가 재미가 없죠. 양고기는 어때요? 너무 파격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양념이나 조리법은 우리나라 한식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양고기를 구현이 가능할까요?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진짜 한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요리 원하세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더니 의외로 짜장면을 되게 관심 많으셔가지고 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그 짜장면 같은 경우는 양고기가 의외로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장국밥 이런 거 보면 된장 넣어가지고 하는 거. 한식에 사용하는 양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주지를 맛에서 바꾸는 거니까. 문화의 장벽을 낮추고 한식의 깊이는 지킨다. 제가 짜장면 먹을 때 전 특유의 그 텁텁함이 싫어서 단무지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예. 좋은 해법이 없을까요? 씨를 다 발라내시는 거구나. 예. 너무 불러가지고 너무 많이 얇게 썰 필요 없어요. 이거 무침으로 가시는 거구나. 이게 짜장면에 들어간 양파인 거죠? 네. 자, 보통 이제 고기 누린내 잡을 때 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술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뭐 위린 같은 거 쓰기도 하고요. 근데 특정 이런 종교라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이 금기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할랄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대신 생강을 쓸 겁니다. 생강즙. 왜냐면 생강즙이 되게 이런 누린내 제거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제육이 제육인지 아세요? 그 돼지고기 돼지 젓자 쓰면서 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양고기를 쓰니까 이거는 양육볶음이 되는 건가요? 그쵸. 일단은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게 춘장이 아닌 된장을 쓴 이유. 그러게 춘장하고 된장은 완전히 다른 건데 원래 춘장이 된장의 한 종류예요. 정확히는 춘장이 밀가루하고 콩으로 만든 장이에요. 장을 담근 다음에 내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색이 나와요. 얘를 1년 정도 햇빛을 보여주게 되면은 꺼먹게 돼요. 오늘 우리가 먹게 될 짜장면은 검은색이 아닌 건가요? 네. 양기름이 들어가면 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양비계가 있으면 좋은데 양비계가 없으니까 양고기 지방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넣을게요. 와, 소리 장난 아니다. 그 양고기의 고소한 양이 기름에 옮겨가잖아요. 여기에다가 된장을 넣어서 볶으려고요. 기름 내는 과정인데도 고소한 냄새가 확 올라와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장하고 기름하고 양이 1대1이어야 돼요. 그리고 된장을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춘장은 꺼먹기 때문에 파도 잘 모르거든요. 된장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와, 색깔.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던 비주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볶다 보면은 날된장의 날풍미가 사라지고 굉장히 구수한 맛이 올라와요. 그렇게 냄새가 조금씩 변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그만 볶겠습니다. 보울에 덜어냈는데도 여전히 튀겨지고 있어. 제육 양념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 후추를 풍성하게 넣을 거고요. 직접 만든 고추장. 와, 외국인들의 입맛에 혹시 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K푸드가 많이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언제부턴가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고추장이라던가 김치 맛에 많이 길들여진 느낌? 자, 그리고 밑간을 위해서 소금 한 꼬집. 이제 드디어 양육볶음에 탄생하는 순간이네요. 아, 이렇게 즙만 즙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남은 거예요. 묻혀요. 근데 딱히 이런 금기사항이 없으면은 술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생강 같은 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무슬림들이나 코셔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위한 거죠. 이제 아까 그 양고기의 풍미가 들어간 기름. 와, 아까 그 양고기. 양고기 향이 확 올라와. 약간 튀기듯이 있어요. 고기가 생각보다 좀 굵직한 느낌이네요. 네. 약간 바짝해가지고 이 양에 있는 특유의 냄새가 기름에 나오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양고기 냄새를 없앨 생각을 하는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기 풍미나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약간 생강을 가진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먹는 짜장면도 넣거든요. 미묘한 생강향 올라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저는 짜장 그러면 그냥 짜장면이랑 간짜장밖에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먹는 건 어떤 형태인가요? 짜장면 형태인데 김치탕에는 없는 짜장면이죠. 와, 그리고 간장을 약간 흘려줍니다. 간장짜리요? 가장자리에 따라서 네. 간장이 약간 타면서 들어가거든요. 벌써부터 식욕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자, 그리고 된장을 넣겠습니다. 1인분에 한 숟가락 정도? 어마있는만 숟가락. 야, 드디어 이제 춘장 대신에 된장이 들어가는 순간인데 솔직히 저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양고기는 어떤 느낌입니까? 궁금하긴 해요. 전혀 색깔이 검지가 않네. 외국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까만 색깔 짜장면을 봤을 텐데 예. 거의 이제 비법 육수. 색이 양념 없이 된장국 느낌이죠?
그러게요. 양고기 된장 같은 비주얼이에요. 왠지 밥을 말고 싶어지네. 색상으로는 너무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녹말이 들어가면 우와. 순식간에 걸쭉해졌어. 그다음에 메밀전병 만들 거예요. 그 양육볶음과 메밀전병 조합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양육볶음이 좀 맵다 보니까 자극적인 맛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하님이 예전에 어릴 때 대관령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메밀전병을 선택하신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 야생적인 느낌이 있어 맞죠? 밀전병은 야생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정제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봉평 메밀가루를 준비했어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부침개가 아니니까 기름량 조심해야 돼. 기름을 닦아내지. 진짜 코팅만 살짝 할 정도로. 이게 익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불이 안 센 게 중요해요. 왜냐면 불이 세면 얘가 쉽게 건조해지거든요. 제육을 덮밥으로 먹어도 좋지만 되게 삶은 사건이 아닌 나라 있잖아요. 거기서는 메밀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오이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살짝 재웠거든요. 여기다 간을 해줄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설탕, 고춧가루. 지금 넣은 게 식초인 거죠? 예, 식초입니다. 여기다 송깨 좀 뿌려주고요. 그냥 가볍게 묻혀줍니다. 새콤한 냄새가 싹 올라와. 되게 심플하게 먹는 타입의 음식이에요. 와, 근데 빛깔이 되게 좋다. 이게 제가 먹어보진 못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아짜르라는 그 채소가 있대요.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예. 인도에서 넘어온 거였죠? 아, 그래요? 예.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에 기름에다가 이제 마살라 넣어서 살짝 가열하고 이게 살짝 끼얹어요. 우리 오이 초무침이랑 비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약간 유사한 느낌이긴 하죠. 다만 차이점은 거기는 후반 부에 기름 처리가 돼 있다 정도? 순식간입니다. 드디어 양육볶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갈 재료 라인업이 어떻게 되나요? 양파하고 대파, 홍고추 그리고 양고기요. 그리고 대개는 양념을 재워가지고 볶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문제가 있대요. 물론 양념이 깊게 배어서 맛있긴 한데 재우는 순간부터 수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수분 때문에 볶음이 아니라 졸여버리는 느낌이에요. 볶아요. 드디어 양고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기를 볶아가지고 수분을 날려줘요. 기름에 볶으면서 양고기 있는 맛하고 아까 재웠을 때 생강주의 맛이 기름에 옮겨가요. 그 기름에 양고기의 레이어가 펴지고 반대로 양고기는 기름의 레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스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고기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특유의 그 향만 나고. 정체성은 났을 때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한식의 맛을 주는 거죠. 말라버리고 고기를 바짝 굽다 보면 약간 이게 느긋느긋한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양파를 넣습니다. 이 양파가 익으면서 향하고 물이 나오겠죠? 고기에 살짝 감싸는 거예요. 자, 여기 2단계에서 양념을 고기 약간 뜯어주고요. 양념을 타기 쉬우니까 곧바로 이렇게. 그리고 태워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꺼줄게요. 그냥 팬에 잔열로. 이게 확실히 손은 많이 가지만 비주얼이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이게 양육볶음이구나. 대파, 홍고추. 비주얼이 확 살아나네요. 이제 우리가 그 요리책에서 보던 색깔이 나오고 있어. 단열로 익힐 거니까 꺼줘요. 순식간입니다. 빛깔이 진짜 곱다. 메밀 전병도 이렇게 완성됐고 드디어 이제 짜장면 면을 삶을 시간입니다. 잘 삶겨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소스를 올릴 시간입니다. 이거 진짜 뜻밖의 비주얼인데요. 이제 드디어 먹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양고기와 된장으로 만든 짜장면과 곁들일 수 있는 오이 초무침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구성이죠. 제육볶음을 닮은 양육볶음과 함께 먹을 메밀전병입니다. 제육볶음의 풍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양고기를 넣은 조합이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전체 음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짜장면부터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요리를 해야 되는 운명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고수가 얹혀져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그 까만색 짜장면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 고유의 레시피를 살린 짜장면입니다. 된장 냄새가 안 나네요, 진짜. 원래 짜장 냄새도 아깝죠?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건. 와, 대박인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짜장면 그 맛인데 완전? 저도 늘었어요. 양고기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대요. 입에 착 달라붙어 진짜. 근데 안 느끼해요. 그 고급전 식당 보면은 뭐 한우 들어간 짜장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이 큼지막한 양고기 이게 진짜 궁금해. 와, 잡내 하나도 없어. 와. 여기다 욕심을 약간 부린다면은 양 뼈 가지고 고운 육수를 넣으면은 더 와, 저 끝맛이 고소해요.
우리나라 장국밥이나 해장국에서 느껴지는 그 육고기하고 된장의 느낌이 깊은 맛. 저는 사실 된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강한 된장 냄새랑 텁텁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느낌 전혀 없이 오히려 된장 특유의 그 고소함과 은은하게 계속 입안에서 자극을 주는 맛. 그렇다면 이제 이 짜장면에 오이 초무침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전엔 단무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오일이나 보다 거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상큼하다. 매콤 새콤 면 먹고 이 오이 초무침 더하면 조합 미쳤다. 이건 지금 당장 외국인 뭐 한국인 다 불러가지고 시식을 시켜봐야 돼. 근데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양고기 큼직하게 하신 거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양 갈비살에서는 살살 녹았어요. 근데 오늘 것도 맛있어요. 오이 초무침에다 토마토를 살짝 더하니까 약간 그 날카로운 그 매운맛을 또 살짝 잡아주네. 토마토 아차르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짜장면에 양고기가 입안에서 감돌고 있지만 제가 양념볶음을 또 먹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살짝 들죠. 생강 때문에. 맞아, 생강향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 먹던 제육볶음 맛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건 밥에 비벼 먹기에는 오히려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멜장면 주면 메밀전면. 근데 고기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위화감 전혀 없네요. 의외로 고추장 양념이 되게 잘 조화롭네. 고추 양념이 배이면서 불맛이 입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 덕분에 잡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강이 안 들어갔었으면 진짜 오리지널 제육볶음이었겠구나 싶을 정도?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환희님의 레시피대로 이제 이 메밀 전병에 이렇게 얹어서 이걸 쌈처럼 그렇죠. 이제 한국에는 쌈 문화가 있으니까요. 아유 폭신폭신하고 좋네. 전병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요. 남자인 저한테도 좀 크게 느껴져서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작게? 그럼 재료 본연 맛도 더 느끼고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인도네시아에 보면 그 룸피아라고 있거든요. 좀 약간 기름기가 들어간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중앙아시아의 쌈싸랑 비슷하다는 느낌? 아마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조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양육볶음은 뭐 점수로 치면 거의 90점에서 95점? 생각 안 넣었으면 100점 돌파했을 것 같고 짜장면은 진짜 120점. 이건 완전 뭐 기대 초과입니다. 아니 환희님 그 요즘 쿠킹 클래스랑 베이킹 클래스 하고 계신데 이거 클래스 메뉴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외국인 분들 초청하면 이거 클래스 한번 해주시죠. 원포인트로. 또 스튜디오가 또 낙산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즘 캐리언으로 낙산공원이 되게 핫해가지고 클래스랑 재밌게 좀 대화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이 메밀 전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냥 고기 한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내용물 좀 넉넉하게 넣고 진짜 쌈으로요?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른 다음에 그 튀르키예 케밥처럼 이렇게 베어 먹는 식으로. 와 이제 차라리 그러면 한쌈으로 갈지 아니면 케밥처럼 갈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만하겠네. 고기는 지금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장은 양 갈비살로 바꾸고 제육은 약간 슬라이스 되는 거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 편 한번 기획해 보시죠. 여기서 좋습니다. 계속 영상이 이어지니까 다음 편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문화의 장벽은 낮추고 한시의 깊이는 지킨다.